자,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JPA 관련돼서 자, 저희가 JPA 관련해서 레포지토리를 이제 만들 건데, 자, 보통 레포지토리 도입하면 뭐 이렇게 도입할 수 있겠죠. 자, 포스트 모듈 안에 엔티티 계층 쪽에, 그러니까 엔티티 형제 라인에 레포지토리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자, 여기 밑에다가 포스트 레포지토리 만들죠. 자, 근데 얘를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보통 만듭니다. 자,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익스텐즈 하고, 자, 상속을 받는데, 자, 여기 제너릭으로 두 가지를 적어줬죠. 일단은 첫 번째는 뭐예요? 네, 얘에 대한 엔티티 값. 자, 두 번째는 다시 죄송해요. 여기 익스텐즈하고 JPA 레포지토리, 요거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제너릭으로 두 개를 넣었죠. 그래서 포스트라는 엔티티 값이랑 얘에 대한 그 ID 값, ID 값에 대한 그 참조형 그 타입으로 넣어줬죠. 그러니까 인트니까 인티저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왜 인터페이스를 쓰냐? 자, 뭐 그냥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고 왜 인터페이스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인터페이스 상속 이유. 자, JPA 레포는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에서 뭐 배웠다시피, 자, 저희가 쓰는 게 요거잖아요. 자, 여기서 얘를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구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받아 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현된 거를 우리가 상속받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 되고, 기본적인 CRUD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저희 find by ID, 뭐 find all, 그리고 insert, 그리고 delete, 뭐 update, 뭐 이런 애들 다 insert는 save죠. save, 그리고 뭐 update, 뭐 이런 애들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delete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다 제공해준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상속받으면 별도의 구현 없이도 다음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런 걸 쓸 수 있고, 자,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그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서 썼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구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컬럼, 지금 현재 뭐 타이틀, find by title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JPA 내부적으로 by 뒤에 내가 컬럼명을 적으면 걔를 마치 find by id처럼 그 타이틀에 대한 정보로 얘를 조회해 올 수 있죠. where 뭐 이렇게 타이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select from where 뭐 이렇게 타이틀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추상 메서드만 만들면 알아서 그 규칙에 의해서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JPA는 약간 어떻게 보면 JPA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JPA만의 세상 안에서 JPA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자, 일본의 여러분들 그 사회적 기업 중에 그 우리나라에도 관련해서 좀 비슷하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 로봇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딱 치면 로봇에 그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퀴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나는 이모티콘 표정 이렇게 있는 뭐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을 사람이 재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정이 있어서 좀 집 밖을 못 나가시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뭔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사회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뭐랄까 롤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직업인데, 그러니까 서빙이나 뭐 주문 받거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분을 조정하는 건 어떤 집에 어떤 계신 분이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서 얘를 이제 얘한테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기 뭐 패드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뭐 음료수 뭐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옵션 같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요청을 이제 이 사람한테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전달받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뭐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주방 쪽에 전달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저희는 직접적으로 원래 이렇게 실존하는 분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죠. 우린 뭐요? 예, 요 로봇을 통해서 우리 이 로봇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설명서들이나 혹은 안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그걸 통해서 얘한테 요청을 하면 얘가 알아서 실제 사람한테 그 정보가 막 전달이 됩니다. 뭐 가령 뭐 예를 들면 소리를 못 듣는 분이라고 치면 이렇게 막 말하는 음성을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변환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전달해 주겠죠. 그럼 이분이 이제 텍스트를 치시면 여기서 이제 그런 그 더빙음 같은 걸로 이렇게 안내를 또 이렇게 말해줘요. 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제 JPA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고, 우리는 실제 DB에 접근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JPA가 처리를 해주고, 요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건 요 인터페이스잖아요. 뭐 이 로봇의 어떤 버튼이나 혹은 로봇의 어떤 화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JPA가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반영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상속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네릭 타입으로 엔티티 클래스 아이디를 뭐 지정해줘야 된다. 이건 같이 했죠. 자, 그리고 커스텀 쿼리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어서 확장성이 좋다.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드린 뭐 바인드 바이 그런 타이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토 와이어드라는 거를 이제 써볼 건데, 자 저희가 베이스 이닛 데이터 쪽에 요쪽에 데이터를 좀 밀어넣는 걸 좀 해볼 건데, 자 그러려면 여기서 얘를 불러야 돼요. 포스트 레포지터리죠.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자 그럼 얘를 바로 쓸 수 있냐? 자 얘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하잖아요. 이거는 그 기본 제공이에요. 카운트하고 요게 이제 말하는 바는 뭐 이런 거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요걸 그냥 실행을 하면 자 지금 오류가 터지고 종료가 됐죠. 자 이게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얘는 그냥 이대로 둔다 초기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객체는 지금 현재 빈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방법이 오토 와이어드라는 어노테이션을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생성 잠수로 뭐 제가 이전에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요런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을 이제 쓰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스프링의 의존성 주입, 그러니까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저희가 이전에 뭐 컨트롤러 서비스 불러오고 서비스에서 레포 불러오고 이런 것처럼 의존성 주입을 위한 어노테이션이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빈으로 자동으로 주입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얘를 붙이는 순간 빈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생성자 필드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생성자 주입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뭐 이제 생성자 주입을 할 때 가장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필드 주입은 테스트가 좀 어렵고 순환 참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필드 주입보다는 생성자 함수로 사실 초기화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저희가 원래 썼던 private final하고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더 좋은 방식이고, 이 오토 와이어드는 간편하지만 그런 순환 참조 문제나 혹은 테스트 때 좀 테스트를 이런 코드를 테스트할 때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서 그럴 문제 때문에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설정하기가 까다로울 때, 좀 빨리 설정 편하게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 주입은 세터 메서드나 일반 메서드를 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를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존성 주입 방법이 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배운 거는 생성 잠수를 통해서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요 같이 했던 뭐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 거는 거,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로 이렇게 해서 빈을 자동으로 이렇게 주입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 방식이 가장 권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말은 저희가 기존에 썼던 그 파이널하고 리카이어드 아규먼트 컨스트럭터 방식이 가장 권장이 되고, 요 방식은 사실 권장은 아니고 지향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편할 때 뭐 설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면 이제 문제가 없죠.